두 달 넘게 1,3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1,2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하락하면서 1,288원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두 달여 만에 다시 1,2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?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하반기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는 3분기에 1,280원 내외, 그리고 연말에는 1,250원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불과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이제 연말까지 1,200원 어림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좀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진 겁니까?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오면서 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자료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 가능성만 무려 76%에 육박합니다. 제롬 파월 의장이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지난달 중하순이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는데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. 여기에 국내 증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도 이 원화 가치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.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인데요.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의 증권 투자 자금 순유입 규모는 114조 원에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. 지금 다른 경기 지표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회복 신호는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반도체 수출액이 4월에 일시적으로 좀 감소폭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추이로 보면 그 감소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여기에 반도체 가격 역시 증권가에서는 연내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1,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고 소진이 시작이 되면서 이 감소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근거가 바로 재고 자산 회전율에 있습니다. 재고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빠르게 이 소진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. 이 지표가 사실상 바닥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악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은 3.5회를 나타냈는데요. 이 반도체 하락 국면이 시작된 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4분기를 전후로 해서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전히 이제 무역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달 적자 폭이 줄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 자료가 오늘 나왔는데요. 역시나 감소폭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환율 통화 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이 화폐 가치 변동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체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좀 받는데요.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문가들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 안정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. 그래도 환율이란 게 한두 달 사이에 시장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?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? 우선 중국의 경기 회복세를 완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5월에 이 중국 제조업 PMI는 48.8로 전달보다 0.4포인트 낮아졌는데요. 이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그리고 50 아래를 내려오게 되면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. 그런데 이 PM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4월 들어서는 아예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여기에 내수 회복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개월 연속 0%대에 머물고 있는데요. 중국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. 여기에 또 하나 더 청년 실업률은 최근에 또 20%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거든요. 전문가들은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 리오프닝이 확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위축
지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감소폭이 최근 들어서 점차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.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율 시장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, 중국 경제가 우리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고 이 다음으로는 뭐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큰 변수가 되겠죠? 네, 맞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미국 연준이 사실상 인상 종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설령 다음 달에 25bp 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. 네. 만약에 지금의 시나리오가 깨어질 경우에는 이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발표되는 5월 미국 CPI 그리고 6월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현재 시장에서는 이 5월 CPI가 전달보다는 크게 둔화된 전년 동월 대비 4에서 4.1%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